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어떤 상실보다도 무서운 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앞에서 너무 작아진다고 느껴질 때의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 안에 서 있나요?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있진 않나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권위로 누르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말하는데도 사람들의 귀가 먼저 기울어지는 사람. 무리 속에서도 이상하게 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대학도, 집안도, 외모도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어디를 가도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유를 알 수 없어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본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에 절도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대화를 끌려가지 않고 늘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말의 무게, 말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말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말을 많이 해도 만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말해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느낌. 그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관계의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게 말해야 권위가 생긴다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조용한 말투 속에 단호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시죠. 누굴 만나도 갑처럼 대우받는 사람들의 말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끝에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품격이 드러나는 법. 그 시작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의견은 분명하게 말하되 감정은 섞지 않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자마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혹은 불편한 이야기를 돌려 말하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끝내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문장으로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한 문장, 부드럽지만 분명한 톤, 감정은 없지만 확신은 가득한 말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김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입 시절부터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말수가 적었지만 회의 때는 반드시 할 말을 했고, 그 말에는 항상 근거와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다들 격해져 있었고, 사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려 할 때 김현수 씨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불편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재감이 살아있는 말. 그것이 진짜 영향력을 가진 말투였던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말에 섞으면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는 것은 불편함과 후회뿐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뺀 말은 상대가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곧고 단정해야 하며 그 뜻은 사리에 맞아야 하며 그 안에 분노를 담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단단한 사람은 말을 곧게 세우되 칼처럼 베지 않고 빛처럼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말다툼이 시작될 때, 혹은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는 태도 속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 곧 질문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진짜 내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도 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문을 가장한 간섭이나 평가로 받아들여지죠. 이 차이가 결국 사람을 돋보이게도 하고 상대의 신뢰를 거두게도 합니다. 질문 하나에도 사람의 깊이가 묻어납니다. 단순히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것과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 같은 의문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이런 질문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상담사로 일하다가 기업 코칭 컨설턴트가 된 박유진 씨. 그녀는 대기업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하며 이 질문 하나로 모든 분위기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의 관점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잘 말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얼어붙죠. 하지만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바로 격의 차이입니다. 단단하지만 다정한 사람은 이처럼 질문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철학자 장자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물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자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고수는 질문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그랬어? 그거 틀린 거 아냐? 이런 식의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도 무심코 그런 말투로 사람을 다그친 적은 없었는지요? 말의 시작은 늘 질문에서 옵니다. 그 질문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 즉 상대의 무례를 침착하게 돌려 세우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무례한 말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언행을 품위 있게 돌려 세우는 능력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무례함에 물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무례를 품위 있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으며 그 상황을 우아하게 전환시키는 기술이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철학자 이영준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안에서 부딪힐 공간이 없다면 상처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멘탈이 단단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한 중년 남성이 직원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비스 엉망이네. 이따위로 장사할 거면 때려치우지 그래요. 그때 종업원은 단 한마디도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고객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더 나은 서비스로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던 식당 안 분위기도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그 종업원은 싸우지 않고도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상대의 무례함까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에 대응하는 방식은 곧 나의 격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그 말의 무게만큼 되받아친다면 그 순간부터는 나도 똑같은 언어의 무게에 눌리는 겁니다. 반면 그 말을 들은 채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이 곧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부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진짜 강함은 드러납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물이 돌을 뚫는 것처럼 조용한 한마디가 분노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기곤 하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거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말은 남이 던지는 것이지만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느냐는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말을 듣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특징,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말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는 건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그 선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말로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다정하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경계를 참 잘 지킵니다. 그들은 단호하지만 예의 있고 분명하지만 감정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은 웃으며 넘기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 사적인 영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 공격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너무 착해서 업무 외적인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음이 지쳐 상담을 요청하셨죠. 그분께 저는 단 하나의 문장만 연습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제 담당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고 나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기적처럼 불필요한 부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니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라,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수단처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눈치만 보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자기 경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오랜 친구 사이에서일 수도 있겠죠. 그럴수록 더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게 불편한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허용된 침범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다정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인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도 잃지 않는 말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감정을 놓치는 일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자주 빠지는 함정은 남의 감정을 살피느라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상대가 화가 났을까? 내 말에 상처받진 않았을까? 끊임없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지금 불편한지 기분이 상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굴 만나도 한 수 위로 갑인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자기 감정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이 말들은 감정을 밀어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수용이란 무조건 참거나 견디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히 풀어내는 기술입니다. 감정이 부정되면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해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면 사람은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속으로만 씹었던 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땐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넘기고 말았을까? 후회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다정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단단한 다정함은 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누굴 만나도 한 수 위로 갑이 되는 사람들의 5가지 말습관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관찰로 시작하는 습관. 두 번째, 자기 기준을 부드럽게 설명하는 태도. 세 번째, 필요할 땐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네 번째, 경계를 명확히 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말투. 다섯 번째,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 5가지는 누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오늘 한 문장씩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정하면서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다정한 한마디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한 줄의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